함께해 주시던 KBS 정윤호 스포츠 PD를 국제 전화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 PD님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목소리 좋아 보입니다. 지금 카타르가 네네. 현지 시각으로는 몇 시예요? 지금 이제 오전 7시입니다. 아이고. 카타르 도하랑 한국이랑 이제 6시간 시차가 나기 때문에 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제 하루 일과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네네. 정 PD가 출국한 지가 빨리 가셨기 때문에 지금 3주가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네. 시차라든가 현지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있고요. 또 올해 초에 네. 있었던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장 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있냐면 도착 일주일 만에 음식에 질렸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지금 음식은 좀 입에 맞습니까? 먹을만 합니까? 그때 베이징에서 너무 힘들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차단된 것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차단된 것들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도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코로나의 여파에서 많이 좀 해방된 느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음식들이 많아요. 사실은 카타르 같은 경우는 전통 음식이다. 이거다 할 음식은 없지만 그만큼 네. 터키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인도 요리라든가 정말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아마 대회 들어가면 또 바빠져가지고 밥도 잘 먹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 3주 동안 그 현지에서 드신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한식이 제일 맛있던데요. 역시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한국 식당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한식도 잘 챙겨 먹고 그렇습니다. 네, 그건 다행이네요. 자, 이 중동의 네네. 뜨거운 기후로 인해서 이 사상 최초의 겨울 월드컵이 된 상황인데 지금 현지에서 느끼고 있는 그 카타르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늦여름이나 이제 초가을 정도거든요. 한 9월 말에서 10월 초 정도고 그냥 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름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래 카타르가 한 11월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조금 바람도 불고 쌀쌀한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상 기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온이 좀 높고 상당히 습한 편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면 좀 시원한 편이긴 하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은 선선한 느낌이 좀 있어서 사실 야외 야장 테이블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굉장히 괜찮은 날씨이긴 한데 아직도 한낮에 돌아다니면은 5분 정도만 지나도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겁거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조금 더 그늘을 찾아다니게 되는 그런 날씨 속에 있습니다. 그래요. 중동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덥다. 하지만 한여름은 네네. 아니고 아침 저녁은 선선하다. 네. 자, 이 경기장 내에 이 에어컨들이 설치돼 있어서 경기 네. 뛰는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은 그 온도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한 3도 정도 이제 온도를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선선하네요. 네. 그 와중에 네네 또 반팔 반바지잖아요. 운동 선수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또 땀이 좀 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에어컨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환경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사방에서 이렇게 에어컨 굉장히 강풍으로 틀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축구라는 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네.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름에 피서 갈 때 극장으로 가잖아요. 시원한 에어컨에 그냥 네. 영화 보러 가는데 그런 환경에서 축구를 본다. 선수들은 또 네, 그라운드를 직접 뛰어야 하니까. 자, 이제 개막은 사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카타르 도하의 길거리 분위기는 어떤가 궁금한데 좀 월드컵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까?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거의 없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인 경우도 많았고 사람들도 그냥 월드컵 분위기라기보다는 생업에 종사한다는 느낌이 많았는데 네. 이제 카타르 여기 시간으로 16일 오후 2시부터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팬 페스티벌 행사들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루사일이라든가 이제 수쿠와키프, 이제 카타라 이런 카타르 도하 각지에 있는 관광지에서 각종 행사들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퍼레이드 공연 같은 것들도 좀 하고 사람들끼리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그다음에 깃발도 흔들고 하면서 각종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본격적으로 이제 19일 내일부터는 팬 페스티벌이 경기가 이제 페스티벌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외 유명 가수들 그리고 이제 DJ들까지도 모여가지고 팬존이라고 불리는 이제 팬 페스티벌 공연장에서 네.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는 바빠가지고 거기까지는 나가보지 못했는데요. 나가봐서 이제 취재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인파도 굉장히 많고 팬들도 이제 슬슬 각국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일주일 전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자, 이 떠나기 전에도 이제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야외 음주가 엄격히 제한돼 있다 보니까 구역을 따로 이제 정해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중계 준비로 바쁘겠지만 현지 도착해서 이제 3주 지났으니까 술 한 잔 정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경험담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음료수 이제 주류를 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원래 이제 카타르 자체가 호텔에서는 외국인들 상대로 이제 여권을 검사한 이후에 이제 주류를 판매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네.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은 이제 생맥주 한 잔이 한 15,000원에서 이제 2만 원 정도. 비싸네요. 굉장히 국내 물가에 비하면 비싼 가격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주류가 있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다만 이제 카타르 문화 특성상 낮에 굉장히 덥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카타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한 8시, 9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밖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흔히 말하는 해피아워, 할인 행사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이 밤 12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늦은 밤 문화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요거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1+1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할인 혜택을 조금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국내에서 이제 편하게 마시던 문화를 생각해 보자면은 카타르에서는 조금 생경한 주류 문화가 되겠습니다. 네, 살짝 피해갔네요. 그러니까 마셨다는 거예요, 안 마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가격을 알고 있고 해피아워도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지는 간접적으로 그래요. 어떻게 내가 알았겠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니까 먹었거든. 근데 어쨌든 비싸서 좀 아껴 먹어야 되겠네요.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가격만 보고 나왔을 수도 있지요. 네, 그렇죠. 자, 이제 개최국입니다.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 이번 월드컵을 위해서 우리 돈으로 무려 이게 312조를 쏟아붓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연 예산의 절반을 월드컵에 쏟아부은 셈이에요. 하지만 아직도 이 각종 시설이라든가 대회 운영에 있어서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 이런 소식이 있어서 걱정되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걱정이 맞을 것 같은 게 물론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제 그런 제반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건 맞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꼈던 가장 큰 불편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노력하는 부분들과 실제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뭐랄까 어떤 동기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업무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다 보니 그런 소통이 잘 안 되는 모습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오늘은 이 도로로 다닐 수 없었는데 내일은 다닐 수 있고 다음 날은 또 못 다니고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이 현지 분위기를 전하던 덴마크 TV의 뉴스팀이 카타르의 보안 요원들에 의해서 촬영을 제지당했다 이런 소동이 좀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현재가 있는 방송 제작진으로 좀 느끼는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그 촬영 제재 때문에 굉장히 불편이 많았어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 조직위에서 촬영 허가라는 입증을 내줬는데 이 문제는 당당하는 보안 직원들이 촬영 허가증을 보여줘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이게 있어도 어쨌든 상부에서 전달받은 게 없다. 그 공식적인 문서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사실 촬영 허가증이 문서거든요. 그러네요. 허가 문서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여줘도 아무튼 우리는 뭐 들은 게 없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촬영이 안 되나 보다 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방송사가 버젓이 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획일화된 기준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저희 이제 솔직히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냥 찍으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런 카타르 조직에서 하는 말을
올 것이 믿을 수만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네네. 걱정도 들고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한 상황입니다. 아유, 또 막 막무가내로 찍다가 잡혀가고 그러지 마세요. 걱정이 좀 되네요.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국내파 대표팀 선수들이요, 이번 주 초에 카타르에 도착을 했고 또 해외파 선수들도 속속 합류를 해서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자, 훈련 현장 혹시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알레글라 트레이닝 센터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가볍게 현지 적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예. 참고로 이제 그 우리나라 선수들 입국을 할 때 이제 워낙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취재진들의 열기가 굉장해가지고 네. 사실은 그 필름 라인이 살짝 무너질 뻔한 그런 사고가 날 뻔한 상황도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입국 날이었는데 김민재 선수 입국을 취재하기에 모인 취재진들이 워낙 많아서 좀 걱정이 됐는데 하필 또 다음 날이 손흥민 선수 입국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공항 관계자들 및 직원들이 걱정을 해서 다행히 이제 축구협회 측과 이제 소통을 한 결과 손흥민 선수 관련해서 이제 간단한 인터뷰와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뭐 포토라인이 좀 마련이 됐거든요. 그 덕분에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입국과 이제 취재 등이 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도 뭐 새로운 룰 같은 거 우리 정 PD가 많이 전해주셨는데 이번 월드컵부터 도입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어요. 반자동 네, 맞습니다. 옵사이드 판독 기술. 근데 이게 비디오 판독 이 VAR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 옵사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번에 FIFA에서 EFI라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기술이라고 이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 옵사이드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호크아이라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레이더 등을 통해서 이제 판독을 하는 것처럼 이제 심판이 이제 자의적으로 카메라 등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레이더 등을 통해서 이제 최첨단으로 판독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날 이제 발표 시연장에서 피파의 심판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과거에 그 외계인 심판으로 유명했던 피에르지 폴리나였거든요. 오랜만에 또 얼굴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는 그냥 비디오로 찍어서 판독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를 쏴서 옵사이드 라인을 넘으면 기술적으로 딱 판단을 한다. 자, 최종 결정은 심판의 몫이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옵사이드를 판독하는 장면을 이번 당장 월드컵에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방송 중에 표시되는 그래픽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뒷공간 침투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2선, 3선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받는 비율 이런 것들도 레이더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판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더가 활용되는 그런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는 21일 월요일 새벽 1시 개최국인 카타르와 에콰도르의 개막전으로 월드컵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뭐 우리 대표팀의 16강 가능성 그리고 또 이제 우승국은 어디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정 PD 대신에 한준희 해설위원이 출국 전에 출연을 하셨어요. 16강 가능성은 35%다. 우승은 브라질이 1순위지만 공은 둥그러니까 지켜보자. 자, 정 PD도 예언을 좀 해주시죠. 저는 근데 사실은 이번 조편성도 그렇고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절대 강자가 있어야 오히려 2위를 노리고 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실전에서 우루과이 그리고 이제 가나, 포르투갈 이런 대표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쩌면 1위를 노릴 수도 있는 건 아닌가. 그래요? 너무 좀 희망찬 생각이긴 한데 정 PD님 꿈이 커졌네요. 사실 절대 1강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고 우루과이 대표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훈련 취재에 대해서 엄격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부다비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취재진 입장에서도 이런 취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들이 좀 많았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을 우루과이 측에서도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마침 오늘 이 포르투갈과 가나 대표팀이 이제 이 카타르 도하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훈련을 좀 할 텐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방송을 KBS에서 담당하고 있는 구자출 위원이나 조원 위원이 가서 살짝 좀 훈련 장면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기대해보죠. 우승 국가는 어디로 점치세요? 저는 사실은 최근에 프랑스 대표팀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았는데
이번에 은콩코 선수의 부상 소식이 또 들려오기도 하고, 예, 사실은 살짝 흉흉한 느낌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아니라면은 역시나 브라질의 상승세가 한준희 위원 말처럼 가장 좀 돋보이긴 하고, 우승국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에 그 아프리카 국가들의 좀 선전이 좀 기대되는 게, 현지에서 와서 보니까 이 튀니지라든가 모로코 이런 이번에 아프리카 진출국들이 현지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아프리카랑 좀 가까운 지리라 그런지 팬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이래서 약간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바로 튀니지와 모로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튀니지, 모로코 등 아프리카 팀들이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 홈그라운드 분위기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야기 듣고 다음 주에 이제 개막하면 한번 기대해 보고요. 자, 이제 멀리 가 계시지만, 축구 취재하러 가 계시지만 워낙 뭐 기아의 또 강팬이시니까 야구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정 PD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결국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정규 시즌 우승에 이어서 한국 시리즈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올해 KBO 리그를 총평해 주신다면요. 역시 SSG의 가장 그 독주, 사실 40년 KBO 역사에서 이렇게 독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던 팀은 SSG가 유일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역시 빛났던 거는 SSG의 이제 용병술 선수들의 투혼도 있었지만, 키움의 선전도 굉장히 좀 팬들 사이에서는 화제였거든요. 네, 그렇게 압도적이었던 SSG를 상대로 막판까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했다는 점에서도 눈부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이 김원현 감독과 홍원기 감독의 용병술도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돋보였던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KBO 시상식 보니까 이 키움의 이정후 선수가 아버지인 이종범 코치의 대를 이어서 정규 시즌 MVP로 뽑혔는데, 이건 뭐 부자가 MVP 대기록이 세워진 거죠? 그렇죠. 이제 이 부자 MVP는 사실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드문 기록이거든요. 일본 프로야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정후 선수 입장에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아니냐, 이런 약간 칭찬과 어떤 질투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시즌 중반에 LG의 고우석 선수가 또 사돈지간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한 가지 좀 재밌었던 게, 이렇게 이정우 선수가 MVP 경쟁을 하고 시즌 막판이 되자 이 아버지인 이종범 LG 2군 감독이 했던 말이 날 것을 먹지 마라. 왜냐면은 이종범 선수가 과거에 이제 94년에 200안타에 도전을 하던 때 날 음식을 잘못 먹고 좀 배탈이 걸려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기억 때문에 딴 건 모르겠지만 날 것은 절대 먹지 마라, 그런 조언을 해줬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산 경험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조언까지 들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셨어요. 야, 오늘 카타르에서까지 이렇게 흥미진진한 얘기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의 정현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최영일의 시사본부